중앙 정치 조직이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중앙 정치 조직부터 갑시다. 중앙 정치 조직. 중앙 하면 이제 중앙 정치 조직이야. 어떤 나라 모방해? 발해랑 똑같아. 당처럼 삼성, 육부를 모방합니다. 근데 발해도 독자적이었죠. 발해 독자성 기억합니까? 삼성 중에 정당성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육부가 충인의 지혜신 유교적이었고 육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돼 있었고 그런 독자성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독자성에 대해서 옛날에 수능에서는 졸라게 물어보거든요. 생각하라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별로 안 물어봐요. 근데 뭐가 독자적인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삼성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당나라 삼성의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일단 뭐가 독자적이야? 중서성과 문화성을 묶었습니다. 고려는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에 누가 국정을 총괄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시중이 국정을 총괄해요. 앞으로 어떤 관청의 짱 이름 이런 거 포기해버리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짱 이름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10년에 모든 문제 통틀어서 한두 개. 모든 문제 1년에 20개씩 200번 기출을 했을 때 한두 개. 여러분 200번 시험 보려면 한 몇 년은 걸립니까? 1년에 시험을 2번 본다고 진짜 그러면 100년 여러분 그때까지 120살 될 때까지 시험 보고 있을 거야? 출제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 소린지 좀 알아먹으라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짱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고려 정치기구 나 다 원래 수능에 나온 표가 그대로 건너온단 말이야. 짱 이름 나와요. 근데 짱 이름 뭐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뭐 하는 기구라고 설명을 해줘. 짱 이름 몰라도 뭔지 알아. 그럼 가나다 가지고 문제 풀어요. 이런 문제가 줄이었고 진짜 짱 이름 가지고 장난친 문제는 10년에 한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 이런 말 원래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척해야 되잖아. 근데 관등, 관직, 관계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뭐 천재입니까? 여러분 그 표 들여다보고 있고 실제로 그걸 전공하는 교수님도 어디 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몇 관등은 뭐라고 불리는 관직인데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전공자들요. 저 대학원공까지 했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수능 가르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 가르치려니까 이걸 시험 출제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도 공무원하고 씨발 이걸 출제하면 어떻게 하고 공부하는 거야. 이게 무엇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21세기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관등명 다 알고 있냐? 관직 체계 다 알고 있냐?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500년 동안에 관직 체계가 일정했을 것 같아? 이건 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벗어나서 똥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따라해. 발해는 정당성의 대내상의 국정총괄. 계속 따라해. 태봉은 광평성의 광친해. 시작.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시중.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수능에서는 안 물어보는 건데 이 시중이 종일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에 삼정승이 있잖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정일품이거든. 근데 고려는 정일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시중이 국정을 총괄했고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성체제야. 이성체제가 독자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상서성의 짱은 상서령이라고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이성인데 이성의 장관급으로 올라서려면 이제 고위 관료가 돼야 되겠잖아. 이리 가면 관료 생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이 먹고 막 2품 막 이 정도 돼가지고 1, 2품 돼가지고 1위 가잖아. 병신된 거예요. 그냥 여기는 꼭두각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육부, 상서성은 의미 없고 육부가 알아서 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려란 나라가 참 재밌는 게 500년 동안에 상서령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관직계에 짱도 비어나 버립니다. 이건 진짜 아무 있으나 마나한 기구였고 상서령과 시중을 동시에 했던 새끼가 500년 동안에 두 새끼가 있어요. 그게 이자겸하고 김부식이야.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김부식 다 알고 계시죠? 묘청의 난 이후에. 근데 육부가 이것도 이제 실은 곱비리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육부가 원래는 이호의 병형공이거든. 근데 이병호 형예공으로 선후관계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병부가 넘버 2 부서가 돼버린다. 실은 이것도 수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계세요.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다음 진짜 좀 어려운 걸 추가하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조, 병조 이렇게 6조가 있잖아. 짱을 판서라고 하죠. 이조 판서.
들어봤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상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부 밑에 써줄게. 우리 시험에 이부 상서, 호부 상서 이렇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군사제도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중부 이야기할 때 정중부가 병부 상서였다. 병부 상서였던 식의 쿠데타 일으킨 거거든. 나중에 군사제도 공부할 때 응양군의 상장군이 병부 상서를 겸하는데 근데 정중부가 병부 상서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장관이 상서인지 말고 계셔. 이것도 좀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나오긴 해요. 병부가 넘버 2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병부를 중시했다. 됩니까? 그다음 이성 육부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잡았습니다. 이성 잡았고 육부 잡았습니다. 당연 삼성 육부를 모방했어요.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또 중요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 중추원 한국사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제 강점기까지 유지되는 기구죠. 이제 고려의 중추원을 처음 만납니다. 그럼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이야?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왕명 출납을 담당해요. 군사 기밀. 군사 기밀이면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국정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 왕명 출납. 그럼 뭐야?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기능을 각각 다 보이는 거예요.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곳이 뭐야? 중추원의 추밀이라는 관료들이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요.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승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밀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추밀이 2품 이상의 고위 품자 생략 고위 관료들이야. 승선은 3품 이하라는 기록도 있고 정 3품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냥 3하고만 쓸게요. 오케이? 뭐 이하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하로 써줄까? 근데 중서문화성에 또 고위 관료가 있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고위 관료가 됐을 때 이리 가면 병신 되는 거라고. 이리 가가지고 재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관직생활 완전히 짱 성공한 겁니다. 나항사는 중서문화성에 있긴 있지만 조금 낮은 관료야. 여기 중서문화성의 재신이 몇 품 이상이야? 2품 이상이야. 지금 내가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얘는 3품이야. 이거 고삐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여러분 2품, 여러분도 공직생활 준비한다만 벌써 2품은 포기하는 공직생활이지.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구급 출신 중에도 장관 나올 거고요. 순경 출신 중에 경찰청장 될 걸. 여러분 구급 출신인데 행시 출신이 아니라 문재인이 첫 내각 꾸릴 때 총무 비서관으로 구급 출신 뽑았나? 맞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는 가능할 걸요. 대신 더디게 막 경쟁이 더 심해지겠지만. 구급이 그치 장관까지 된다는 건 그렇고 7급 출신 장관이 나올 수도 있는 세상이 이제 되어 간다라고 봐요. 다 고시 출신들이 다 해먹었잖아. 아니 뭐 장관이야 뭐 정치인 낙하산로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2품은 졸라 높은 거 아니냐? 빨리 동의해. 예? 그럼 여기 있는 2품 이 새끼들하고 따라해.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춘의 추밀이 만나서 뭘 구성해? 얘네들이 도병마사를 구성해요. 원래 도병마사는 원래는 처음에는 관청의 느낌이 아니라 임시 군사기구예요. 조선처럼 비변사처럼 임시 군사기구예요. 둘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합니다. 특히 국방 문제. 나라 바깥의 국방 문제를 논의하세요 하고 이걸 구성해요. 그럼 이건 나라 바깥에자 써주면 여러분이 알아먹겠네. 국방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 나라 안에서 어떤 큰 법률을 개정하거나 나라 안에 큰 행사를 주관할 때 식목도감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암기입니다. 암기하세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둘은 재신과 추밀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기구를 뭐라 그래? 재추회의 기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진짜 2품 이상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말로 제추회의 기구이자 귀족회의 기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까지는 귀족 사회거든. 조선부터 관료제 사회고. 그럼 왜냐면 2품 이상이면 완전 귀족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중국에서 보여 안 보여? 당나라에서 안 보여요. 중국의 5,000년 역사 중에 귀족회의 기구 존재해? 존재할 수가 없어. 중국은 황제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귀족회의 기구 예를 들어서 고구려 제가, 백제, 정삼, 신라, 하백의, 발해, 정당성, 고려 도병마사까지 같은 선상으로 시험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귀족의 기구가 도병마사가 보이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거야. 삼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운영했던 게 독자적인 거라고 이건 이해하시면 되잖아. 됩니까? 그래서 옛날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니까. 고려 중앙 정치 조직에서는 귀족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도병마사 신목도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 중요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 고려의 감찰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사대가 만들어집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기능을 합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친구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 맞죠? 그래서 누가 만나? 낭사가 만납니다. 전하 아니 됩니다. 이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서 뭘 형성해요? 대간을 형성합니다. 대간을 형성하고 이들은 무슨 기능? 간쟁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 간쟁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간언하는 겁니다. 봉박 임금의 명령이지만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받들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거예요. 서경 왕의 인사권에 청문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과거 그의 행실이 그러하니 그런 자리에 올리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곱비들 공부하는 게 여기까지. 조금 더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곱비들 완전 다 암기야. 예? 따라해. 중서문학생의 재신과 중천의 추밀이 만나서 도병마사 구성한다. 중서문학생의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서 대간을 형성한다. 대간은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대간은 왕권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중앙 정치 조직에서 왕권과 신권을 조절하려는 그 기능이 엿보인다. 맞는 거지. 왕권 견제기구. 자, 이제 조금 더 가면 대간을 뭐라고도 해요? 대성 혹은 성대라고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조금 더 가면 나중에 이제 조선의 서경권과 비교하겠는데 이거는 공무원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똥은 아니야. 이 서경권을 모든 관료들에 대한 서경권을 가져요. 나중에 조선은 오품이하 관료들에 대한 서경권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삼사라는 기구가 있어. 이 삼사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오지.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삼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이 삼사가 조선의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언론기관 그 삼사랑 틀리다는 걸로 시험 출제가 잘 되죠. 삼사는 단순 회계기구예요. 곡식의 출납을 중시하는 회계기구다. 여기 막 판원사, 판사 내가 지금 장 이름 적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삼사 꼭 기억해 주시고, 삼사는 선택적으로 잘 나와요. 고려 삼사는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회계기구다.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이렇게 독자적 운영했는데요. 이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에는 곱비들 공부하는 국정교과서에는 무슨 내용도 있냐면 당만 모방한 게 아니라 송나라의 관제도 모방했고 신라 관제도 모방했고 태봉의 관제도 모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증명해볼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이 나오면 다 맞는 겁니다. 당의 삼성육부를 큰 틀은 가지고 왔지만 그럼 태봉 모방했던 게 아까 광평생의 광친해가 시중으로 바뀌었다. 그치? 신라는 뭘 갖고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송 이거는 이제 곱비들도 공부했습니다. 뭐하고 뭐가 송나라 관제야? 중추원하고 삼사는 송나라 관제. 이건 선택지로 계속 나옵니다. 곱비들 내용이니까. 똥 아니에요? 예? 중춘하고 삼사는 송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 성종이 아까 문상계 무상계 만들 때 문상계 이 해버리 하게 되네. 문상계 문신 관료뿐만 아니라 무신 관료까지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것도 송나라가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문상계 무상계 조직도 송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특히 이거 두 개로 시험에 훨씬 잘 나옵니다. 이걸로 100번 나올 때 이건 한두 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